예, 전해드린 대로 1박 2일 노숙 농성을 예고했던 금속노조가 야간 집회를 진행하다가 경찰에 의해서 강제 해산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노조가 주장하는 거는 이번 집회가 야간 문화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간 문화제는 뭐 밤새도록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결국 그와 같은 케이스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자체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예.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문화제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집시법상의 집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보면은 대법원 앞에 보면 한 9차로로 굉장히 그렇죠. 높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 3차로를 막고 거기에 무대 장치를 할 수 있는 차량을 놓는 등 놓고 또 나아가서 거기서 문화제가 아닌 거 어떤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 한마디로 집시법에 봤을 때 그와 같은 것은 야간에서 금지되는 집회다라고 판단을 해서 강제적으로 지금 어떤 진압에 나섰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법 74조에 보면은 신고하지 않은 물건을 도로에 방치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도 공공안전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끼치는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집시법 그리고 도로법에 근거를 해서 정확한 어떤 철거 통고를 한 이후에 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떤 어떤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는 차량을 견인하고 사람들을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주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 때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이에 따른 비판도 쏟아졌었는데 이번에 또 노숙 집회에 나선 이유는 뭔가요? 일단 본인들 주장을 관철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정부 여당의 강경한 노조 탄압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대법원 앞에서 노숙 투쟁이 이뤄졌던 것은 지금 대법원에 상당히 많은 비정규직 파견 문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좀 대법원에서 결정해 줄 사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결론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고요. 대법원을 향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한 빠른 결정을 또 이렇게 통보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고 이번 행진에는 한 100여 명 정도가 같이 이제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투입된 경찰 수만도 한 6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예. 자, 어쨌든 지난번 노숙 집회, 그러니까 이 광화문에서 열렸던 노숙 집회와는 경찰의 대응이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이제 앞으로 경찰 대응이 이런 식으로 좀 강경하게 나갈 거라고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대응 기조가 상당 부분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난 5월 16일, 17일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화문 광장 그리고 서울시 앞에 있는 시청 광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수천 명의 어떤 노조원들이 1박 2일 노숙 투쟁, 특히 이제 인도뿐만 아니고 도로를 점거하는 그런 케이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고통과 불편을 호소했는데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2년 차가 들어가면서 첫 번째 국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전 정부가 어떤 불법적인 집회 시위에 대해서 사실상 대응을 포기했던 그런 상태를 질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변경돼야 된다라는 것을 요청을 했고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도 당내에서 지금 공백 상태로 있는 야간 집회와 관련된 법 규정을 개정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경찰에서도 전체적인 어떤 시민의 안전과 어떻게 보면 불편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금 이와 같은 강경 대응으로 기조로 바뀌었는데요. 향후에 합법적인 어떤 절차에 따른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그것이 합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잣대를 엄격하게 대겠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전 정부와의 기조가 바뀌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경찰의 집회 시위에 대한 대응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속노조가 오는 32일에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노조와 경찰 측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강경 대응 기조 지금 논의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법과 규정이 바뀐 게 없습니다. 야간 시위에 대해서는요. 헌법재판소가 이 야간 5개 집회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장소, 시간
수단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게 헌법 정신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적인 공백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에 이렇게 집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바로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겁니다. 다만 도로 점거를 하고 소음 기준이 어느 정도를 초과했을 때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거라서 지금 경찰에서는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규정은 바뀐 게 없고 내규도 그대로인데 사실 정부에서는 강경 기조로 진압을 하라고 하니 이 현장에서의 혼선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짚어주신 대로 금속노조 다음 주 수요일에도 대대적인 투쟁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있고 서울 안에서만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법과 원칙, 규정에 따라서 진압을 하든 뭐 규제를 하든 해야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경 기조가 정답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이 법과 원칙과 기준만 제대로 지켜도 지금 시위가 이렇게까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간에 뭐 촛불 문화제든 아니면은 네. 어떤 재전이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법적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윤석열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네. 헌법상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타인의 어떤 건강이나 어떻게 그 불편함 그리고 공공 질서에 어떤 해가 비칠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가 있고 예. 지금 현재의 집시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현재 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것이 기준을 강화하는 기에 앞서서 현재 있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없는 법을 근거를 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 기존에 있던 법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본인들만 네. 어떤 적법적인 질서를 지킨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먼저 최대한 법적 절차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 그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장 변호사님이 네. 이제 지적하신 대로 정부나 경찰이 집회 시위가 일어나기도 전에 예측을 해서 막는 거는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고 또 규정을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집시법 5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회 시위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면은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뜯어보면 집회 시위가 폭행, 협박을 수반하고 방화, 손괴 등을 수반해서 명백하게 이 침해가 있을 경우입니다. 헌법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쿠데타 수준에 이를 때 집회 시위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집회 시위가 그대로 정당성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을 관철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최근에 대통령 사저와 관련해서 100m 이내에 집회 시위를 아예 못하게 하는 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판시를 했거든요. 그만큼 뭐 국제적인 추세도 그렇고 헌법 전문가들은 집회 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반드시 좀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상당성이라는 게 있죠.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 과정 중에 불법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이 과거 정부에 제대로 온당하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예 집회 시위가 없었고요. 2017년도에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이후에는 굉장히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서 내부 규정이 변경됐던 바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사실 그 장 변호사님 말씀하는 게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생생한 것이 지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보수 단체에서 집회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아주 엄격한 그 코로나 잣대를 들이대면서 집회 자체를 봉쇄했는 반면에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관련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코로나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 시위를 강행했던 케이스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잣대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보수건 아니면 진보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현재 있는 법에 따르는 집회 시위를 한다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를 한다고 하고 예컨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야간 집회를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그게 문화재가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정치적 그리고 또 본인들의 주장하는 내용으로 변질시켜서 사실상 허용되지 않은 집회 시위로 나갔기 때문에 그 성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헌법재판소 물론 그 정부나 어떤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기 위해서 좀 언론 출판의 자유 또 그리고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보호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음 기준이나 이런 것이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있는 부분인데
그 어떤 소음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그 시대에 맞는 국민적 감각에 맞추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어떤 데시벨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만 넘지 않으면은 허용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있다 보면은 내내 굉장히 높여놓고는 나중에 일부 좀 높여서 평균적으로 조금 그 선에 맞췄다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탈법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미세 조율을 통해서 국민의 어떻게 보면은 그 불편 이런 것과 본인들의 어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조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